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상황이 변하면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9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모두 면제되고 휴게소와 철도, 버스 안에서 식사가 허용됩니다. 또 경기와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추가 설치돼 누구나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을 이르면 10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이며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성인도 접종 가능합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올해 추경 예산보다 2.3% 늘어난 18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2조 2억 원은 반도체와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 기술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8월 29일 발사가 중단된 미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현지 시각 9월 3일 진행됩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호는 무인 달 궤도선 발사로 나사는 내년 유인 달 궤도선과 내후년 유인 달 착륙선 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9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전면 폐지됩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여름철 재유행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일상회복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 청장은 다만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해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항공과 여행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공업계는 국제선 확대에 발맞춰 입국 전 검사가 폐지돼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여행업계도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부담은 여행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여행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치워진 것이라 평가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춤했던 여행 수요가 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이 이르면 10월 도입돼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겨울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초기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이가 백신을 4분기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생활자와 면역 저하자가 1순위,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이 2순위로 권고됩니다. 이후 기초접종을 완료한 성인도 신청하면 추가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부터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초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해당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국내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1으로 1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13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5일부터는 보건소 등에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오는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휴게소와 철도, 버스 안에서 취식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첫 명절이라면서 모임이나 방문의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휴게소나 버스, 철도 안에서의 실내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되고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260곳과 의료기관 343곳 등 전국에서 603곳 운영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누구나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서 진단부터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운영됩니다.
중대본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연휴 첫날인 9월 9일에 1,585개소를 운영하고 10일과 11일에는 각각 643개소와 830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2,315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 행정안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사흘 동안 봉쇄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방역 조치를 어기면 3족을 처벌하겠다는 현대판 연좌제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 취소한 곳도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내 중심지의 교차로가 텅 비었습니다. 도시로 진입하는 요금소도 닫혔습니다. 중국 허난성 맨치현은 사흘 동안 주민 30만 명의 외출을 막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나온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시 봉쇄의 명목은 훈련이었습니다. 眼下的管控是为了更好的自由，当前的停止是为了明天更好的前行。 최근 열흘 동안 주변 지역에서 감염자 277명이 나오자 벌인 일인데 중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在没有确诊病例的情况下的话，实施全区的静态管理是吗？那我个人觉得话是不是特别的合理的。 수도 베이징에서 가까운 허베이성 청더시는 방역 연좌제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유증상자가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고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这个惩罚是否要像会延续多长时间，或者说比如说对其他方面有多大这个影响，我觉得这块还是需要有一个慎重的讨论，大家啊。 중국 당국의 웃지 못할 방역 조치에서 경직된 관료 조직의 단면이 엿보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으로 불리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제로 코로나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서울 성수동에서 열렸습니다. 네, 올해는 페스티벌 어스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첨단 과학기술이 소개됐는데요. 한층 더 재밌고 다채로워진 과학축제의 향연, 지금 과톡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전 심심해 보이는 제작진들에게 회심의 개그를 날렸다. 지금 시간이 3시 3분이네. 그러면 인도는 몇 시게? 인도 4시야. 4시야. 그 순간 봤다. 나를 경멸하는 듯한 그 눈빛들. 니들이 감히 이 코브라 박사의 개그를 모욕해?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부터 난 연구실에 틀어박혀 개발을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이 크크 가스를 만들었다. 과학 얼음 인도네시아. 하하, 무슨 말을 해도 미친 듯이 웃게 되는 크크가스. 두고 봐라 이것들. 이 크크 가스로 홍군형을 내줘. 박사님, 어 박사님, 촬영 시작할게요. 그래 오늘 뭔 촬영이야? 오늘 대한민국 과학축제예요. 뭐?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영국의 에든버러 과학축제처럼 도심에서 과학을 통해 소통하는 대국민 과학문화축제인데요. 그래, 축제를 즐기고 난 뒤에 해도 듣진 않을 거야. 그럼 어디 가볼까? 가스 발사는 일단 미뤄두고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즐기러 가보는 코브라 박사. 어? 이거 뭐야? 어허, 코브라 박사를 맞이한 건 바로 얼음? 축제장 입구를 장식한 거대한 얼음의 정체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알리는 조형물. 이거 빙하가 녹고 있는 걸 표현했구만. 1도씨가 올라가면 희귀 동식물이 멸종을 하고 2도씨가 올라가면 바다의 도시들이 잠기고 6도가 올라가면 모든 생물체 대멸종이구만.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번 과학축제의 주제인가 보구만. 올해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주제는 페스티벌 얼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인류는 계속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작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녹고 있는 빙하를 봤는데 이걸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북극곰이랑 펭귄 이런 애들이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하준이는 이걸 실천하겠다 하는 게 있을까?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준이 어머니 들으셨지요? 이렇게 뜨거워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실천하는 게 있습니까? 여름 때 에어컨을 차라리 가급적 안 쓰는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에어컨 사용을 줄이면 빙하가 녹는 것을 늦출 수가 있다. 네. 역시 너가 지구의 진정한 영웅이다. 작은 실천으로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여기 완전 과학 놀이터네. 오, 건물 내부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모여 있는데요. 앞으로 지구의 환경을 위해 노력할 미래의 인재들을 위한 공간 러닝랩에서 과학기술 체험과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코 박사님도 구경에 나서 보는데요. 이것은 뭐 하는 물건인고?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이건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작은 성기경보다는 한 50배가 더 높아요. 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스크도 엄청 깨끗해 보이는데 넣어보면 엄청 더러운 게 이렇게 많이 있죠. 이야, 이거 뭐 다 볼 수 있네. 재밌네, 이거. 이건 또 뭐야? 이거 뭐 이상한 회전 급수? 자, 물의 방향을 잘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을 향하는 물줄기, 반대로 돌리면 물줄기 방향도 바뀌죠. 이외에도 마찰력을 이용한 실험, 풍력발전기 원리 설명 등 일상서 과학 원리를 배워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야? YTN 사이언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에 이어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보도에 코브라 기자였습니다. 오, 엄청 잘하시는데요? 잘했습니까? 이런 게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라죠. 이번에 찾은 곳은 주제 전시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전시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옆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남극 장보고 기지 대원들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거기에서는 지금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피부로 확 느끼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름철에 반팔을 입고 관측을 하러 갔다 기억납니다. 남극에서 반팔을 입으셨다고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남극이 따뜻해지는 것을 늦추려면 어떠한 행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플라스틱을 또 제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탄소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동참한다 그런 네. 느낌으로 살아가야지 지구 온난화 기준을 좀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선생님 남극에서 반팔 입지 않으시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어스앤테클랩. 여러 연구기관들의 부스가 있는 곳인데요.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부터 에너지 저장 기술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미래의 과학 기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원자력 연구원 부스에는 지구 환경을 위한 어떤 기술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이곳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이곳은 저희가 그 탄소 중립 시대에 적합한 저탄소의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의 타입인 666 원자로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자리입니다. 666 원자로를 네. 설명해 주는 곳이군요. 네네네네. 용융염 원자로란 액체 소금에 핵물질을 섞은 액체 핵 연료인데요. 외부 누출 시 바로 굳어버려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편 위층 퓨처랩에서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전시 중이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는 배양육이라는 고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양육. 배양육 좀 생소한데 배양육이 뭐예요? 배양육은 근육 세포만 가지고 키워서 만드는 고기를 말합니다.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다 해서 배양육. 오. 최근 육류 소비가 늘어나며 생산을 위한 과도한 사육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양육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강연!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희 교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 크리에이터들의 주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와주신 많은 우리 관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소리 질러! 다들 어디 갔냐? 한편 이종호 장관의 깜짝 강연도 있었는데요. 회로 설계, 그다음 논리 회로 설계 이런 과목들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잘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 관련 학과생들의 진로 상담부터 반도체의 특성을 살린 반도체 쪼개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미래의 인재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빛나는 과학기술,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과학의 역할까지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었던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자, 저 코브라 박사와 함께한 2022년 대한민국 과학축제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축제를 못 즐기셨다면 내년에 또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근데 내 크크가스 어디 갔어? 이번 주 핫 이슈. 우리 일상 속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제는 의료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됩니다. 29일 의료 AI 개소식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 내 3차 상급 의료 기관 중 8개 병원 주관으로 의료 AI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의료 AI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내시경이나 CT, MRI, 엑스레이 영상 등을 학습시켜 질환 가능성을 분석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돕는 기술입니다. 적용 추진 중인 의료 AI 솔루션으로는 대장암, 유방암의 검출 보조 솔루션, 흉부 엑스레이 폐영상 분석 솔루션, 뇌동맥류 검출 솔루션, 뇌출혈 진단 보조 솔루션 등이 있는데요. 의료 AI 기술이 도입되면 진료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6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의료 AI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활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확실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의료 AI 기술이 환자와 의료진, 개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길 바라봅니다. 암은 종류도 많고 같은 항암제를 써도 환자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서 정복이 더 어려운 질병인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항암제를 선별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개발한 엔젠바이오의 최대출 대표이사, 그리고 이 내용을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규 기자, 오늘의 주제가 유전자 분석 기술인데요. 최근에 이 기술이 괄목할 수준으로 진보했다면서요? 네, 괄목할 수준으로 진보했고요. 20년 전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인간의 유전자를 다 해독하겠다, 이런 국제 공동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이게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비용도 한 4조 원 정도 들었고, 네. 근데 지금은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한 이틀이면 되고 비용도 한 $1,000 이하,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대 정도 이하로 대폭 낮아졌죠. 네. 이렇게 가능한 거는 그 NGS라는 차세대 염기 분석이라는 기술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 NGS 기술을 이용하면은 유전자 검사 패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요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만 골라서 아주 빠르게 여러 개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항암제를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겠네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엔젠바이오 이 사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명 엔젠바이오는 Next Generation and Innovative Biotechnology의 약자로서 NGS 등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말입니다. 최근 의료 변화의 트렌드는 발병 전부터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유전체, 바이오 정보 분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융복합을 통해 정밀의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변화 트렌드에 발맞추어 글로벌 정밀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냥 맞춤 치료, 뭐 정밀 의료가 점점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기존의 이제 항암 치료를 보면 표준 치료 어떤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맞춤 치료로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런 설명이었잖아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 어떤 거며 왜 이렇게 또 전환이 된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전에는 암 환자의 경우 특정 암으로 진단되면 해당 암과 관련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형태의 표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즉, 폐암 환자라고 진단이 되면 이미 정해진 폐암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폐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폐암 환자의 경우 폐암 조직 내 암세포를 분석해 보면 대장암 조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폐암 표준 치료법도 필요하지만 대장암 환자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돌연 변이와 관련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암세포를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암 환자라도 암 원인에 따라 다른 치료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런 치료 방법을 맞춤 치료라고 합니다. 맞춤 치료에는 유전자 분석 기술 발전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NGS라는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함에 따라 암세포의 복잡한 다수의 유전자 변이를 동시에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를 선택해서 이전 표준 치료보다 치료 효과는 더 높아지고 치료 기간도 단축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헐리우드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해서 예방 차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사실 엔젠바이오는 유방암 진단 기기를 이미 상용화했는데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제품은 식약처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용 임상시험을 2차례에 걸쳐 수행했고 모두 99.9%의 진단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제품과 성능 비교를 한 결과 유전자의 카피수 변이 탐지 성능에 있어서 유양성, 이음성 없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확인했고 반복 검사 결과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와서 재현성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네. 이 기술을 의료기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유방암 분석하는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뭐 다양한 암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나한테 맞을지 기존에는 이제 유전자를 한두 개를 검사하다 보니까 유전자 하나 검사하고 뭐 또 검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NGS 기술이 가면 이걸 굉장히 크게 짧게 단축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기존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유전자 부위를 PCR로 증폭해야 해서 한 번에 여러 표적을 분석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낮습니다. 네. 또 원하는 만큼 동시 분석 가능한 유전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 개의 유전자만 분석하고 다시 분석하는 등 수차례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분석할 때마다 검사할 수 있는 암 검체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중요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해서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차세대 염기서열 기술이며 대량으로 한꺼번에 원하는 만큼의 유전자들이 염기서열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데이터를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전 대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더 복잡하고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NGS 기술은 DNA를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고 시퀀싱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올리고를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또 장비에서 각 라이브러리 DNA 염기서열을 읽어내고요. 그렇게 읽어내서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로 NGS 단계가 구성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성규 기자가 방금 설명해 주신 유전자 분석 결과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현장 인터뷰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장암 환자 유전자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환자의 경우 치료와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3개의 유전자에서 이제 변이가 발견이 됐고요. 유전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여기 TMB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역치료제의 처방과 관련된 바이오 마커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TMB 상태가 TMB 하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이 돌연변이와 연결된 치료 약물 정보를 함께 이제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대장암 환자인데 자신한테 맞는 이제 항암제가 어떤 건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맞춤 치료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하는 표준 치료를 넘어서 환자 개인별로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게 정밀 진단이고 정밀 의료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험 검사를 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그 TMB라는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흑색종을 이제 완치하면서 이 면역 항암제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받는 차세대 항암제가 됐는데 네. 이 TMB 지표가 이 면역 항암제 환자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D-L1 단백질 발현, MSI라는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 그리고 TMB가 중요한 바이오 마커입니다. 네. TMB는 투머 뮤테이션 버든이라는 용어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종양 변이 부담이라고 불리며 암세포 DNA 내에 얼마나 많은 돌연 변이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가 2020년 6월 TMB를 바이오 마커로 사용해서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폐암의 경우
기존의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인 PDL1 발현과 함께 TMB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할 경우에 치료 효과의 예측에 더 정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역항암제의 어떤 치료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하나 더 지표를 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이랑 전이성 유병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돌입을 했잖아요. 네. 이 임상은 어떤 내용이고 또 엔젠바이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본 연구는 HRD, 그 상동 제조합 결합이라는 결함이 있는 폐경전 HR 양성, 허투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화이자의 파프1 억제제인 탈라조파립과 로슈의 면역항암제인 아테졸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연구입니다. 엔젠바이오는 본 임상 연구에 참여할 환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BRCA1, 2 돌연변이 또는 상동 제조합 결함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삼성서울병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DNA 복구 방법 중에는 상동 제조합 복구도 있는데 복구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HRD라고 합니다. 네, 주로 BRCA1, 2 유전자가 복구하는 기전에 주로 관여하는 유전자이며 BRCA1, 2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HRD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언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바이오 생태계는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연구 개발, 임상 시험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 되는 구조여서 적시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이를 사업화하며 많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분야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가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정보와 인허가, 수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할 K-바이오 기업의 역할이 더 확대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치료도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기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젠바이오 최대출 대표이사와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8월 29일 발사하려다 중단된 아르테미스 1단계 프로그램의 로켓 발사가 현지 시각 9월 3일 다시 시도됩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브리핑을 열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1단계 로켓의 발사 시도 시점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정 시간대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오후 2시 17분, 한국 시간 4일 오전 3시 17분부터 2시간으로 설정됐습니다. 나사는 2차 발사 시도 예정일을 2일로 잡았지만 기상 조건이 나빠 날짜를 다시 옮겼습니다.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에는 마네킹이 실린 오리온 캡슐이 탑재되며 이 캡슐은 42일 동안 달 궤도를 돌아 귀환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2단계 시험이 성공하면 2024년 유인 비행, 2025년 최초의 여성과 유색 인종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 등 2, 3단계 탐사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로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에너지 무기화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1년 전보다 7.9% 뛰어올랐습니다. 난방료가 81.8% 치솟은 것을 비롯해서 가계 사용 에너지 가격이 51.6%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1차 석유 위기에 영향이 있었던 1973년과 74년 겨울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Bei allen Schwierigkeiten, die damit verbunden sind, es ist diese Ungewöhnlichkeit eine Konsequenz der Abhängigkeit, die Deutschland aufgebaut hat, bewusst aufgebaut hat und die auch hier in diesem Haus mit aufgebaut wurde von billigem russischem Gas.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에너지 보호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발전량의 약 90%를 수력이 차지하는 노르웨이는 생산 전력의 5분의 1을 수출하는 에너지 부국이지만 가뭄으로 발전량이 줄자 전력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강도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7월분 가스대금 전액을 못 받았다며 다음 달 1일부터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프랑스의 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가스 공급 축소 통보 후 하루도 안 돼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유럽 각국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독일은 당초 올해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방침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원전 3기의 수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와 벨기에 등 각국이 현재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자금과 정치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등 발트해와 인접한 8개국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2천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 20기가와트로 7배 늘리기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ruel war against Ukraine has affected us all in many ways. Russia is using energy supplies as a tool, as a weapon to put pressure on our societies. 에너지 위기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의 수입 확대로 올해만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970억 달러, 약 130조 원의 수익을 올려 제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정부가 현재 27%인 원전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2.8%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9차 계획과 비교해 원전 비중은 7.8%포인트, 신재생 에너지는 0.7%포인트 높아진 반면 석탄은 8.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원전은 8.9%포인트 높고 신재생 에너지는 8.7%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추경 예산보다 2.3% 늘어난 18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2조 2천억 원을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을 민관 공동개발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략기술 분야 인재를 확보하고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인재 양성, 기초연구 지원에도 7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보다 3% 늘어난 30조 6,574억 원으로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확정됩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며 실무를 익히고 야간과 주말에는 대학에서 관련 이론을 배우는 일학습 병행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별도 비용 없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아파트 관리 업체에 입사한 송석출 씨.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나 문을 닫자 지금 회사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일이 아니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고 일학습 병행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년 동안 말 그대로 주경야독 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전문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고 했다는 게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토대를 밑바탕으로 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낮에는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저녁과 주말에는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취업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소속된 회사는 정부로부터 연간 1,000만 원을 지원받고 학생들은 등록금과 교재를 지급받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지난 2017년 첫 신입생을 모집해 4년 만에 졸업생 100명을 배출했습니다.
업무의 고도화를 위한 지식을 우리 대학의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습득함으로써 업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또 우리 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참여 기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 화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처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업무 전문성까지 높일 수 있는 일학습 병행제에 직장인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이용에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과 같은 관련 사고가 잦고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신선식품이 배송 과정에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수법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물가 속에 유독 채소값이 폭등했는데 특히 시금치는 연초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비싼 가격에 잘 팔리지도 않아서 시장이나 마트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걱정인 건 태풍이 오면 채소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통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단골 메뉴인 시금치 무침이 보이질 않습니다. 올해 초 한 단에 3, 4천 원이었던 시금치 값이 10,000원을 넘어가자 아예 팔지 않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안 팔리면 비싼 거 버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팔는 게 낫다는 거지. 집중호우와 무더위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하자 시장에서는 시금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단에 5,500원짜리는 예년과 비교해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가가 있으면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수량이 없으니까 다들 악소리가 나오는데 그나마 써야 되니까. 올해 초 1kg에 7,000원이었던 시금치는 최근 3만 원까지 343% 폭등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삼겹살은 2,805원이고 시금치는 3,045원입니다. 시금치가 오히려 삼겹살보다 10% 정도 더 비싼 겁니다. 배추와 상추, 무, 양파도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0%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여름에 덥고 장마 오고 비 오고 하면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여름철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안 사게 되죠.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태풍이 오면 치솟는 채소값 가격에 더욱 부채질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네, 내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을 1.7% 올리기로 했는데 공무원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거라고 반발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자며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반납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합니다. 4급 이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7%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건전 재정 기조와 함께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경제 위기 신호가 감지된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겁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채우 개선 등을 고려하여 1.7% 인상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수준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대 이상을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대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위직인 9급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여 원에서 내년에 171만여 원이 되는데 다른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호소합니다.
물가 인상률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고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부칙을 만들 정도로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못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공무원 허리띠 졸라매기와 함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가운데 48개는 통합, 33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골다공증과 퇴행성 뼈질환 등의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단과 이화여대 연구팀은 뼈 분해세포의 대사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효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뼈 분해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린 등 일부 아미노산이 필수 역할을 한다며 BCAT1 효소가 줄어들면 이들 아미노산의 활성이 줄어 뼈 분해세포의 활동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뼈 분해와 형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효소를 발견한 것이라며 뼈질환 치료제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부산시 기장군청에서 소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노력과 시군 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한 상호협력, 동위원소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출용 신형 연구로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몰리브덴 동위원소와 요오드 동위원소 등 의료용 동위원소의 국산화와 수출을 위해 2027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로가 운영되면 저렴한 국산 동위원소를 난치성 암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며 적기 구축을 통해 부산시 기장군이 세계적인 동위원소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김동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고속열차가 터널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소리인 터널 소닉붐을 80% 이상 줄인 세계 최고 성능의 터널 소닉붐 저감 후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 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773개를 선정하고 333억 7,7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과제 가운데 개인 단위 연구지원 사업은 모두 770개로 전자종이 등이 적용할 수 있는 색 변환 디스플레이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집단 연구지원 사업은 맞춤형 심리 운동 치료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3개가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성취를 담은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가 완간됐습니다.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는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문 30권, 영문 7권으로 구성된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완간된 총서 가운데는 신동원 전북대 교수가 집필한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와 문중양 서울대 교수가 집필한 조선 후기 과학사상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총서는 중국 과학기술 출판사와 번역 출판을 위한 판권 계약이 완료됐으며 영문판의 경우 영국 케임브리지대 출판부에서 출판할 계획입니다. (9월의) 첫날부터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7일간의 동행축제가 시작됩니다. 네, 다양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침체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합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